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긴 여정을 김하연 작가의 동형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동백꽃 제2회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동형 모의고사 제2회인데 제2회 시험은 우리 기출문제 28회 문제를 변형했습니다. 옳은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쓸데없는 지문 몇 개 뺐습니다. 뭐 한두 개 뺐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28회를 정확히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41번부터 50번 10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41번 법률행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기성조건 이미 성취라 플러스입니다.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이라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제일 끝에 조건 없는 맞았죠. 조건 없는이 무조건 유효니까 맞았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네요. 곱하면 됩니다. 2번 의사표시가 발생한 후라도 도달하기 전이라면 표의자는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 어떤 해약 고지 없이 그러면 강박이 아닙니다. 강박은 해약 고지가 있어야 돼요. 3번 어떤 해약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이랄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저같이 까칠한 목소리로 서명해 서명해 그건 강박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서명하세요. 안 하면 다리를 확 뿌려버려요. 그게 강박입니다. 해약고지 있어야 돼요. 자, 4번은 이런 식으로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표의자는 과실 없이 무과실입니다. 무과실. 과실 없이 상대방 소지를 알지 못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호에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무과실 기억하세요. 5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에 자 효력에 동남쳐요. 발생 요건 동그라미 효력 발생 요건이나 효력 요건 똑같습니다. 그럼 효력 요건이 아니죠. 이것은 나중에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 요건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무효행위 추인은 시험에 거의 잘 나옵니다. 자,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 없다. 원칙 무효인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럼 새로운과 소급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새로운은 앞으로, 소급은 뒤로 안 어울려요. 소급하여 X. 같은 말이 처음부터 X, 법률행위 시부터 X. 법률행위가 계약이죠. 계약 체결 시 다 X입니다. 그때부터 해야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소처법 같은 말이고 외우세요. 소처법 같은 말이고 여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 가능해야 되는데 다음 세 가지 추인되지 않습니다. 103조 무효나 104조 무효 또는 기타 강행법규 위반 무효 이 세 가지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 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표시 규정이 추인 가능하죠. 비진이 표시나 통정어의 표시 이런 게 추인 가능하고 이처럼 객관적 질서 위반은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외우세요. 특히 소처법 X 외우세요. 자, 42번 무효취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1번이 무효행위 추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무효등기 요용입니다. 그러면 소급이 없다.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이 없어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맞았네요.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은 취소권 행사기간 3년, 10년 외우세요. 2번 취소권은 추인, 인이 몇 글자 써보세요. 인, 하나, 둘, 3이라 10년 들릴 거야. 3년 내에. 다음 법률행위의 법자, 법자가 몇 글자요? 1, 2, 3, 4, 5, 6, 7, 8, 9, 10 보여요? 10년이라 숫자가 밖에 틀렸습니다.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 소급이 없죠.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률행위 시 틀렸죠. 소처법 틀렸다. 4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가 무권리자죠.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입니다. 근데 그 뒤에 권리자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이 권리자 갑에게 미친다죠. 여기 없지만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 있죠? 그러니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뭘 유추하죠? 무권들의 추인을 유추하니까 소급표 있다. 그것까지 꼭 기억하세요. 그게 작년 정답이죠. 5번 무효행위 추인은 그 무효인이 소멸한 후해야 되죠. 전에 하면 효력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23번 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하여 무효에 동넘쳐요.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죠. 표현대리는 대리권은 없지만 대리행위 자체는 완전 유효일 때 적용됩니다. 뭐 103조 무효라면 표현들이 될 수가 없어요. 104조 무효도 표현들이 될 수 없다. 여기처럼 강행규정 위반 무효도 될 수 없습니다.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 자, 그럼 자기계약은 원칙 금지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이 자기계약은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무권대리라 본인이 추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죠. 뭐 3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예를 들어 유언이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 무효죠. 자, 유언을 보세요. 옆집 아저씨가 대신 유언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무조건 무효입니다. 3번은 뭐 우리 시험범위와 상관없는데 시험에 최근에 한번 나온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4번은 자, 대리권 남용은 107조 비진이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그럼 4번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지금까지 사설을 끊어요. 이게 대리권 남용. 다음 상대방도 일 안 경우 그럼 무효죠.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 없다 맞았죠. 무효라 책임 없다. 107조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됩니다.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조 등기할 수 있죠. 권한을 정하지 않더라도 보존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24번은 대리권 없는 을 동넘쳐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 동그라미. 그럼 외웠습니다. 무권대리 나오고 상속 나오면 뭐라고 유언했죠? 거식이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있다 해서 무조건 틀렸어요. 없다로 끝납니다. 다시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신인 측에 반합니다. 2번 을과 계약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 상대방 될 수 있죠.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죠. 을이든 병이든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답은 쉬운 데 있네요.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행에 있음을 알고 해야 되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갑은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이 대항할 수 없다죠. 이게 132조입니다.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 즉 제한 능력자라면 본인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이게 135조 제한 능력자는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정답이 2번입니다. 다음 45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거죠. 기억은 상대방 통정허위 108조 무효입니다. 니은은 무효가 아니죠. 주택법에서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이건 임의규정입니다. 처벌받더라도 행위는 유효. 그래서 니은은 무효가 아닙니다. 디귿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도박비 대신 물건을 대신 주기로 이것도 무효가 되고 리을 공무원 직무위반에서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고는 약정은 103조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죠. 다음 이제 조건에서 입증 책임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이번 중개사지 맡기 가면 이 부동산을 증여한다 그랬어요. 갑이 아버지고 을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빠 뭐 준다고 빨리 내놔.
빨리 내놔라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하죠? 야 임마 내가 오늘 준다 했니? 학교 가면 준다 했잖아. 너 아직도 조건이 뭔지 몰라? 라고 한마디 합니다. 이처럼 정지 조건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입증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주려는 자, 아직 안 주려는 자, 아직 안 주려는 자라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려는 자, 효력을 다투려는 자가 정지 조건이 있다 입증합니다. 그럼 아들은 한 방 먹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겠죠. 합격해서 조건이 성취했다고 그 사실을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아들이 입증합니다. 이 뭐든지 주장자가 입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46번 조건부 법률행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죠. 그럼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2번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그랬나요? 그럼 이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럼 여기처럼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유효가 아니라 쭉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예,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은 조건은 원칙 소급표 없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있습니다. 예,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자, 소급에 동그라쳐요. 하기할 의사 동그라미 의사를 표시한 때 도부터 다 틀렸어요.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의사에 의한답니다. 5번 아까 봤죠? 정지 조건의 경우에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조건 성취 앞부분이 효력을 다투는 자가 아니라 성취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아까 아들이 조건 성취를 입증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경매는 법률 규정이 아니라 적용되지 않아요. 무상계약 증여 같은 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동그라미 전환 법리는 적용될 수 있지만 추인이 적용 안 되죠.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 외에 행해진 경우 궁박 동그라미 본인 동그라미 비읍 궁박은 본인 맞았네요. 나머지 경솔 무경험은 다 대리인 궁박만 본인입니다. 자 5번 주의하세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지는 법률행위 효력이 들렸죠. 효력이 아니라 법률행위 발생 시입니다. 법률행위 발생 당시 법률행위 시입니다. 효력 발생 시가 아니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48번 다음 요소로 옳게 짝여진 거죠. 1번 저당권 설정은 설정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전적이 아니라 설정적 승계인데 뭐 안 중요합니다. 뭐 기출문제라고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안 중요해요. 자 2번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맞았죠. 여러분이 합격해서 책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게 소유권 포기죠. 그럼 누가 알 필요 없죠?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발 합격해서 책 다 버려버리세요. 3번 유효는 요식행위죠. 뭐 시험범위 아닙니다. 4번 무주물 선점은 원시취득이고 5번은 우리 시험범위 중요하죠.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죠. 유효. 채권행위라 유효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제 49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받았다. 그럼 이행착 써 있으니까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구부평이 가부 배임행위에 자 적극가담 동남쳐요. 그럼 103조 무효죠. 가담에서 각과 X 똑같은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이게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지만 여기처럼 적극가담 나오면 103조 무효입니다. 자 옳은 겁니까? 1번 을은평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103조 무효일 때 을은 매도인을 대유해서 말소해야 되고 병에게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2번은 보지 마세요. 자 읽어봐 볼게요. 을은병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게 제3자의 채권 침해라고 시험 범위 아닙니다. X 보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시험 범위 아닙니다. 이렇게 가끔 시험 범위 아닌 게 나오는데 뭐 정답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가 해약금 해제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자 추인 동그라미. 그럼 103주 무효라 아까 추인할 수 없다 그랬죠. 추인하여도 그때부터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5번 만약 선의정이 X부동산을 병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입니다. 선의 3자 보완돼요.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았죠. 이게 무효가 돼야 병도 무효, 정도 무효가 됩니다. 선의 정 보완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지면 당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죠. 원칙 사기를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 선택 가능한데 이제 예외적으로 자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는 의사였는데 잘못해서 연대보증 서면에 표시 서명했습니다. 지금 그럼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우리가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비통착사가 있는데 비통착은 의사표시가 불일치, 사기강박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불일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착오 취소를 따져야 됩니다. 일치로 올 수 없으니까 애초에 사기가 아니다. 이건 불일치입니다. 그럼 시험장에 이거 그릴 시간 없죠? 이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애워요. 자, 애웁니다. 신연착 애우세요. 신연착 애웁니다. 신연착을 애웠는데 자, 시험에는 신원보증 대신 거래계약서가 나왔어요. 그럼 거래계약서의 의사고 연대보증에 표시했다. 그럼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착오. 이게 표시상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신연착 애우니까 신원보증을 거래계약서로 바꿔도 불일치하네? 그럼 바로 착오로 갑니다. 그러니까 애우셔야 이걸 응용해도 정답이 보입니다. 자, 50번. 착오 설명 옳은 겁니까?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 임의규정이라 그 약정 유효입니다. 약정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죠? 약정 유효, 임의규정.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라도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면 그 매매계약에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량 부족이나 뭐 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금 감액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제3자의 기망이 와요. 안중해요. 일단 부동산 자 동그라미 쳐요. 거래계약서 동그라미. 살짝 써봐요. 신원보증 서류. 거래계약서 그 위에 살짝 신원보증 서류. 썼습니까? 다시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자 연대보증 또 넘쳐요.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라 착오, 불일치하죠? 착오, 표시상 착오입니다. 4번 표의자에게 중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동그라미 쳐요. 알면서 이용 동그라미.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의자의 취소권 인정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죠. 그럼 상대방이 더 썩을 놈이라 이땐 예외적으로 취소권 인정됩니다. 5번 자 상대방 동그라미 쳐요. 의회 유발 동그라미. 유발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은 10문제 공부했죠? 내일 다음 시간에는 또다시 10문제 공부하고 해설은 그 해설이 80문제 다 끝나고 4일 후에 해설과 정답을 별도로 뺀 데 공지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